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7일 정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향한 예비 경선이 지금 실시되었는데, 오늘 발표된 거 보면은 당대표 경선 후보를 5명에서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사람은 4사람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4사람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에는 8명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김건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손범규 전 인천시당위원장, 신동욱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최수진 의원입니다. 자, 문제는 이 전당대회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떨어져가지고 16%를 기록합니다. 전국 지표조사, 줄여서 MBS는 상당히 이 권위가 있습니다.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주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오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5%, 24%는 부정평가, 11%는 모름, 무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취임 직후 대비로는 12%포인트가 올랐고, 직전 조사 대비로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1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3%씩입니다. 진보당 1%, 민주당 지지도는 전번 조사 대비 1%포인트가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16%가 한참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컨벤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전당대회 같은 것을 하면은 관심도가 높아져가지고 지지율이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관심이 없고 냉담하다는 뜻이죠. 언론의 보도도 아주 지엽적인 그런 보도만 하고 있고, 실제로 들여다보아도 아주 맥없는 소꿉장난 같은, 또는 이상한 그런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또는 토호 세력이 되어버린, 웰빙 세력이 되어버린 이 국회의원들을 젖히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져야 되는데 전혀 냉담하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지율이 더 떨어져 버렸다. 이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국 정당 사상 처음일 겁니다. 전당대회를 하는 정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대를 접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16%를 한번 2달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2달 전에 김문수 후보는 41%의 득표율로 대선에서 300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 41%가 왜 16%가 되었습니까? 2달 만에. 그것은 대선에서도 크게 졌지만은 대선 이후에 더 크게 졌다는 겁니다. 더 크게 진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의 극우화입니다. 지금 김문수,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대충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성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극우화의 조건이 바로 계엄 찬성과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편성, 이 조건을 갖추면 이것을 극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우 프레임이란 말을 쓰는데 그건 극우가 아닌데 극우의 어떤 프레임을 씌운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는 지금 주력 세력이 극우파입니다. 이 극우파가 더 극우로 가기 위해서 전한길이라는 선동가를 불러가지고 지금 스타로 만들고 있는 이런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보수층이 다 냉담해지고 개중에는 침을 뱉고 나가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6%, 제1야당이 16%, 의석을 107개나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지지율이 16%라는 사실은 이건 끔찍한 겁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좋은 여당이 되려면 좋은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실수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야당이면은, 이런 국민의힘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고, 여당으로서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또 이 음모론 세력, 극우파가 당권을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은 간판을 국민의 짐, 국민의 적, 공화국의 적, 극우당, 극우 음모 세력 또는 부정선거당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란 이름을 참칭하는 게 되는 거죠. 극우는 보수의 자살입니다. 보수가 자살하기 전에는 꼭 극우화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극우는 이 윤석열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 총선으로 말끔하게 정리되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들고 나온 자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윤석열이 뿌린 악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음모론 세력이 되고 이 자들이 스탑 더 스틸이라고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게 국민의힘을 삼키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세력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만약 대세가 된다면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전국 지표조사 국민의힘 지지율 16%입니다. 이제 우리 보수층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수층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 정도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져 온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은 욕을 먹으면서 또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위대한 문명 건설을 하고 부국 강병과 민주화와 복지화를 이룩한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 그 타이틀을 김문수, 전한길 같은 윤석열 잔존 세력에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보수층에 맞는 정당을 만들 책임은 보수 세력, 보수 언론과 보수 지식인들, 그리고 보수단체, 그리고 보수층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을 버려야 국민이, 보수층이 살 수 있다는 일종의 마지막 최후 통첩을 MBS 조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16%로 떨어졌다. 감사합니다.